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겪어본 적 있나요? 열심히 했는데 너는 아직 멀었어. 용기 내서 도전했는데 그걸 네가 할 수 있겠어? 믿었던 사람에게 솔직히 너는 안 될 것 같아.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콕 박혀서 몇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경험. 한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무시당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에게서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언젠가 꼭 보여줄 거야. 나 무시한 거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강한 사람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키워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성장이다. 지금부터 왜 성장이 최고의 복수인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며 어떻게 그 복수를 할 수 있는지 편하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이 채널은 위로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 대신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고 그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해야 할 복수는 화를 내는 게 아니었구나. 편하게 앉아서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혼자 방에 누워서 조용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챕터 1. 왜 우리는 복수를 꿈꾸는가?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복수를 꿈꾸는 이유는 대부분 자존심 때문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억울했을 때, 버려졌을 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가 너무 익숙하죠. 어릴 때부터 누구는 서울대 갔대, 누구는 삼성 들어갔대, 누구는 벌써 집 샀대.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되며 자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취업 준비하는 28세 청년. 열심히 스펙 쌓고 토익 점수 만들고 자격증 따고 면접 수십 번 떨어지고. 그런데 친척 모임에서 이런 말 듣습니다. 아직도 취업 못했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해? 그 자리에서는 웃지만 집에 돌아와서 입을 덮고 혼자 속상해하죠.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불씨가 생깁니다. 두고 봐. 나 성공해서 꼭 보여줄 거야. 이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강양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화를 밖으로 터뜨립니다. SNS에 의미심장한 글 올리고, 괜히 주변 사람에게 짜증내고, 술로 풀고,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그 화를 연료로 씁니다. 한국 회사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상사가 회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밖에 못해요? 요즘 MZ들은 책임감이 없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작게 만듭니다. 그날 집에 가는 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이어폰 끼고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그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이, 그냥 대충 다니자. 두 번째, 그래, 나 실력 키워서 나간다. 첫 번째 선택은 감정에 반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은 성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상사는 여러분이 화내는 걸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실력 키워서 떠나는 걸 무서워할까요? 답은 너무 뻔하죠? 성장은 말없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연애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연애하다가 이별 통보를 이렇게 받는 경우 많죠. 너는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너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만나. 이별하고 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계속 SNS 염탐, 상대가 후회하길 바람. 그런데 정말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헬스장 등록합니다. 영어 공부 시작합니다. 이직 준비합니다. 자존감 회복합니다. 1년 뒤 더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여유 있어진 모습. 그때 전애인이 후회하던 말든 이미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복수이면서 동시에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꿈꾸는 진짜 이유는 상대를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증명하는 방법이 싸우는 것이면 수준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성장으로 증명하면 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받았다면 1년 뒤 영어로 발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세요. 여러분이 돈 없다고 무시받았다면 재테크 공부해서 자산을 쌓으세요. 여러분이 소심하다고 놀림받았다면 스스로를 단련해서 당당해지세요. 말로 이기는 건 잠깐입니다. 성장으로 이기는 건 영구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성장은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보여주기 위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거 나를 위한 거였네? 그 순간 복수는 사라지고 자존감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분노, 억울함, 자존심 상한 기억. 그걸 어디에 쓰고 있나요? 술에 쓰고 있나요? 불평에 쓰고 있나요? 포기에 쓰고 있나요? 아니면 성장의 연료로 쓰고 있나요? 가장 강력한 복수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히 다시는 나를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단 하나. 성장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왜 성장이 상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침묵하는 성장이 더 무서운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챕터 2. 왜 성장은 상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가?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냅니다. 따지고,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도 인정받고 싶어 하네. 여전히 내 말에 반응하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SNS에 의미심장한 글도 올리지 않습니다. 굳이 해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몸은 더 건강해졌고 표정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속으로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네? 한국 사회에서는 평가가 참 중요하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모임에서도 사람을 끊임없이 등급 매기듯 평가합니다. 만약 상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넌 승진 힘들 것 같다. 리더십이 부족해. 그 말을 듣고 바로 반박하면 그는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릴 겁니다. 어리네. 감정적이네. 하지만 여러분이 조용히 자격증을 준비하고 업무 능력을 키우고 이직을 준비해서 더 큰 회사로 옮겨버린다면 그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장은 조용하지만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나는 네 평가 안에 갇혀있지 않다. 이게 상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챕터 3. 성장은 같은 경기장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경기장을 바꾸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만든 게임 안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동료가 명품 가방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무리해서 비싼 걸 삽니다. 친척이 연봉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숫자로 맞서려고 합니다. 전 애인이 넌 나한테 부족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잘 사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가 만든 경기장에서 상대 규칙대로 싸우는 겁니다. 진짜 성장은 경기장을 바꾸는 겁니다. 서울 유명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10년 뒤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시간의 자유를 얻고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은 너보다 잘 나갈 거야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질 거야 입니다. 오늘 1%만 성장해도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었는지도 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비교의 게임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챕터 4. 분노를 파괴가 아니라 연료로 써라.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경쟁, 비교, 압박 속에서 화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인정 못 받지? 이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분노를 술했을 건가요? 불평했을 건가요? 포기했을 건가요? 아니면 훈련했을 건가요? 외모로 무시당했습니까? 주 3회 운동을 시작하세요. 영어 못한다고 놀림받았습니까? 하루 30분씩 꾸준히 하세요. 능력 없다고 평가받았습니까? 3년 계획을 세우세요. 한국에는 재도전 문화가 있습니다. 수능을 다시 보고,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보고,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힘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강력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단단해져서 그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커져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그날이 진짜 승리입니다. 챕터 5. 진짜 성장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변화다. 처음에는 솔직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나 무시했지? 두고 봐. 그 감정 이해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성장이 증명쇼가 되느냐? 아니면 내면 변화가 되느냐? 한국에서 이런 경우 많죠. 이직에 성공하고 갑자기 SNS에 회사 건물 사진 올리고, 명함 사진 올리고, 출장 사진 올리고. 물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이 여전히 봐라, 나 성공했다. 라면 그건 아직 상대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진짜 성장은 다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티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삶을 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회사에서 너는 소극적이야, 리더십이 없어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몇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실력을 키우자. 그는 발표 연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훈련을 하고 책을 읽고 작은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맡아봅니다. 처음엔 떨리고 어색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누가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챕터 6. 무시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 이게 진짜 레벨업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집니다. 카톡 답장 하나에도 의미를 붙이고 표정 하나에도 상처받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눈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타인의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하지만 성장의 과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너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이 말이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준비 중이야. 내 계획은 내가 안다. 외부의 평가보다 내 내부의 기준이 더 강해진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여러분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상대를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이긴 사람입니다. 챕터 7. 결국 성장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복수를 꿈꾸면서 시작합니다. 언젠가 보여줄 거야. 하지만 끝에 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네. 이게 자유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의 시선 속에 삽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차, 좋은 아파트. 하지만 성장의 본질은 남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당당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이런 순간이 옵니다.
예전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편안합니다. 굳이 자랑하지도 않고 굳이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진짜 승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복수는 상대를 울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전체 내용 정리.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복수를 꿈꿉니다. 회사에서 평가절하당했을 때, 연애에서 너는 부족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친척 모임에서 비교당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꼭 보여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화를 내는 건 잠깐 시원할 뿐이고 말로 이기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키워버리는 사람입니다. 성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상대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경기장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상처였던 말이 이제는 아무 느낌도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비교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내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긴 거구나. 상대를 이긴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이겼고 내 한계를 이겼고 어제의 나를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까? 넌 안 될 거야. 넌 부족해. 넌 거기까지야. 그 말을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연료로 쓰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복수는 상대를 향한 분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분노를 나를 키우는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성장한다. 말로 보여주지 마세요. 결과로 보여주세요. 소리치지 마세요. 조용히 준비하세요. 언젠가 그들이 놀라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날이 와도 여러분은 이미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더 높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오늘, 이 순간,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어제보다 1%만 더 나아지세요. 그게 쌓이면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달콤한 위로 대신 강해지는 선택을 하는 곳.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성장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